은평구 친구들 안녕하세요. MC 까탈입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자, 6월 그리고 7월 지금 8월까지 왔습니다. 6월 7월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해 주시고 또 좋은 상담이었다, 좋은 이야기였다, 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들 너무나 힘이 나고요. 이번 8월 달도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셔서 같이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알림,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8월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작년부터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쭉 되어 왔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있었던 피드백이 굉장히 큰 힘이 된다.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원동력이 된다. 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작은 피드백들이 저희들한테 엄청나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과연 8월달 상담 주제는 뭐가 될까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평구 청소년들이 고민을 해결하는 그 날까지 저희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또 고민상담소는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어김없이 센터에 VIP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짜잔! 자, 모셨는데요. 자, 이분은 저희가 모시기 특별히 더 힘들었어요. 이유가 왜 그러냐? 이분의 신분 때문에 그런데요. 이분의 신분이 바로 고3! 두둥! 고3! 말년 병장보다 모시기 힘들다는 우리 고3 수험생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박수! 자, 그러면 황송한 마음으로 한번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네. 은평 상담복지센터 솔리언 또래 상담 동아리 폐5기 최승미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솔리언 또래 상담 동아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최승미 학생인데요. 지금 고3입니다. 공부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와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고3이라서 또 이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또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조금 개인적인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혹시 어려움들이 그래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혹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대면 활동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 수업이나 뭐 조수업 등은 거의 하지를 못했어요. 발표나 조발표 이런 거 수업 좋아하세요? 좋아하진 않은데 좋아하진 않는데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혹시 이제 고3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뭐가 있을까요? 승미 학생은? 아무래도 진로가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대학을 가면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근데 많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옆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어가지고 너무나 이 풋풋하고 새록새록 너무 아름답네요. 예쁘네요. 자, 맞습니다. 고3은 진로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죠. 고3. 이제부터는 뭐 어디 학과를 가야 될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진로 상담입니다. 진로 상담. 그래서 요즘은 이제 평생 교육 시대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진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한 명언 하나만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요기베라라는 어떤 옛날에 유명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없다. 이 말은 즉슨 삶의 방향과 목표를 고민해라. 뭐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최승미 학생 혹시 가고 싶은 어떤 학과나 그리고 하고 싶은 어떤 직업군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간호학과 희망하고 있어요. 간호학과요? 왜 그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간호학과 많이 지금 간호사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환자를 치료한다는 게 네. 이제 물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이제 심리적인 요소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치료와 함께
심리적으로도 환자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간호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역시 저희 이제 솔리언 또래 상담 저희 센터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원 친구를 이제 상담을 해주는 친구라는 얘기인데요. 아주 훌륭한 선택을 잘하고 잘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잘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로를 설정을 하는 거는 분명 쉬운 일은 아니에요.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라고 이 진로에 대해서 부담을 갖거나 어떤 두려움을 갖거나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성인이 되고 나이가 좀 더 들면 이 사회 구성원에서 어떤 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을 거니까 어차피 우리가 맞닿아서 같이 함께 해야 될 어떤 과제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을 갖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청소년 고민상담소 따봉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오늘 준비된 진로 상담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수로 우리 전문가 선생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주실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자벌드 진로 콘텐츠 팀에서 일하고 있는 송지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혹시 자벌드가 어떤 기관인지 간단하게 조금 얘기를 해주실까요? 혹시 승리님 알고 계세요, 자벌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오, 이렇게 의외의 답변이에요. 여기 처음부터 이렇게 되면 몰라요. 고3인데? 소개해드릴게요. 모르고 네. 계시니까. 저희 한국자벌드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고요. 이제 여기서 좀 멀어요. 분당에 있는 청소년 종합직업체험관이에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들이 직업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곳이니까 고3이시면 조금 오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기관이고요. 저는 거기서 진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훌륭하신 일 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사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은 승리 멘토님께서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별 생각 없이 적당히 놀고 공부도 했었는데 중학교 올라오니 뭔가 미래에 대해 막막한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제가 모범생과는 아니거든요. 제 주변의 몇몇 친구들 중에는 예체능 쪽이나 공부 쪽으로 목표를 세워서 벌써부터 준비를 하는 걸 보면 나만 뒤처지는 느낌이고 불안해져요. 굳이 하고 싶은 일을 떠올리자면 유명한 유튜버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긴 해요.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가수 노래에 꽂혀서 덕질도 하면서 아이돌이 되는 꿈을 꿔보기도 했는데 그건 부모님 반대가 심할 것 같고 막상 하게 된다 해도 학교도 잘 못 다니고 준비만 하다 잘 안 될까 봐 말도 못 꺼냈어요. 계속 이렇게 살다간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제가 지금 뭘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네. 자,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 네. 우리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네. 어떠셨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그 이제 진로에 관련해서 이제 고민을 주셨는데 들으면서 좀 두 가지 좀 느낌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되게 많이 불안하겠다. 사연 주신 분께서 이게 아직 중학교 1학년이시라고 하셨는데 사연 그 중간에 보면은 말미에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뭐 성공도 못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맞아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누구라도 엄청 불안해지고 두렵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자분이 굉장히 지금 불안이 많이 올라와 있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이 사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로 상담을 쭉 하면서 좀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좀 특출난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아마 사연 주신 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많은 청소년 친구분들이 이 사연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내용에 써 있긴 하지만 중1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런 고민을 시작한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저는 뭐 중1 때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요. 중1 때 난 뭐 했지? 막 이런 고민이 들어서 혹시 중1 때 무슨 생각하시면서
잘 살았을까요? 전 중1 때 즐겁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일 좋은 학교 생활이에요. 이게 가장 무난한 답변이고 무난한 어떤 상황인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MC님 말씀해 주셨는데 중1이란 나이에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진로 교육이 좀 많이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진로 교육법 제정도 되고 맞아요. 하면서 강화가 됐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의 그 진로 고민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그 강화되면서 진로에 대한 관심도 커졌지만 그만큼 진로 스트레스도 좀 같이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울 때가 좀 있거든요. 진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수 있으신가요? 아, 진로 스트레스요. 네. 사실은 이 시기가 사연 주신 분처럼 아직은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좀 더 자유롭게 이런저런 경험을 해보면서 내 나중에 이제 있을 꿈을 향한 그런 데이터를 쌓아 나가는 시기인데 맞아. 우리가 진로 교육을 들으면서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왠지 이 시기에 내가 어떤 명확한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진로에 대해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렇게 될 거라서 이런 진로에 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게 지금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진로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가 아는 친구들은 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무슨 진로 커리어 자기 어떤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막 어떤 활동도 되게 많이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확 올려주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되기도 해요. 이제 그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진로 교육이 일찍 시작되는 건 그만큼 중요한 가업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당연하죠.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끔 이제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청소년들이 많이 이제 몰입하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같이 경험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찍이 어떤 진로를 결정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아까도 우리 셋이 얘기 나눴지만 일찍 결정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 시기 때 과연 그런 결정을 하는 게 정말 옳은 결정인가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런 상황들 보면은 이게 좀 좋은 면도 있다고 하시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좋은 면 이면에 어떤 또 다른 어떤 아쉬운 면들이 있다 이런 것 좀 공존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꿈이 바뀌었던 기억들도 있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그런 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저는 솔직히 한 꿈을 한 4-5번 바뀐 것 같거든요. 혹시 우리 승민님은 어땠어요? 꿈 바뀐 게 몇 번 있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많았어요. 많다니까? 네. 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직업을 고르는 눈도 달라지고 가치도 달라지다 보니까 이제 또 직업을 또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뭐 4-5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바뀌었었던 꿈이 뭐 농구선수, 뭐 그리고 또 뭐 체육교사, 뭐 작곡가, 뭐 여행 가이드. 요즘은 그 집안 동네, 저희 동네에 야채 가게 하시는 젊은 장사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하고 싶다. 욕심이 많으시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만큼 좀 어떤 여러의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는 뭐 중1 때도 하겠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이제 승님 멘토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게 네.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이제 직업을 보는 눈도 바뀌고 그러면서 꿈도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사실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뭔가 일찍 목표를 정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마음도 안정이 되고 이제 좋을 것 같고 또 뭔가를 정해가지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 그 결과도 좋게 나올 것 같다는 기대가 상식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빨리 조기에 이런 진로 목표를 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는 게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방금 멘토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은 계속 꿈이 바뀌어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당장 내가 어떤 원하는 목표가 없다고 해서 너무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충분히 지금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이 시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고 계시니까요. 네. 맞습니다. 딱 지금 뭐 워낙 사회가 너무너무 빨리 돌아가잖아요. 네. 너무 심하게 빨리 돌아가잖아요. 옛날에 뭐
뭐 이렇게 옛날에 뭐 한 20년 걸리는 거 지금 뭐 기술도 마찬가지고 막 2, 3년 안에 다 모든 게 끝나버리는 그런 시기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도 한 10년, 15년 정도의 전에 막 프로게이머, 스타크래프트라는 프로게이머들이 그때는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떤 팀 감독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이런 활동은 하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그 장르나 그 게이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한 직업이 탄생하고 없어지기까지의 기간이 15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되게 얼마나 세상이 빨리 돌아가고 빨리 변화가 되는지 좀 느껴주는 어떤 그런 반증의 어떤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이걸 딱 지금 이 순간 바로 선택하고 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조금 내려놓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어떤 안에 있는 특성도 변하지만 지금 NC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회도 변하거든요. 네. 그 프로게이머 말씀해 주셨는데 요새 또 많은 청소년들이 가장 하고 싶어하는 직업 1위가 어떤 건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유튜버? 맞아요. 저희 간호사인데요. 맞아요. 유튜버를 정말 초등학생들이 정말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저희 때는 교사였잖아요. 그렇죠. 네. 교사나 이렇게 또 뭔가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했었던 거죠.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사회도 많이 변하니까 꿈을 일찍 정하는 게 반드시 능사는 아니다라는 점도 여기 사연 주신 분께서 조금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네. 지금 사연자분도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이제 못한다, 잘 뭐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나는 뭘 좀 하고 싶다라는 내용도 뭐 유튜버도 있었었고 네. 뭐 아이돌 가수도 좀 관심이 있다라고도 좀 얘기도 해줬거든요. 네. 그래서요 아예 없는 것 같진 않아요. 아예. 네, 맞아요. 지금 사연 내용 중에 친구들이 막 꿈을 하나둘씩 찾아가면서 이 사연 주신 분도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불안이 왔는데 그 불안을 그냥 불안으로만 두지 않고 나는 그러면 뭘 하고 싶을까 이렇게 생각해본 계기로 발전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근데 제가 이 사연자분을 만나진 않고 글로만 이제 만났잖아요. 네네. 그 글만 봤을 때는 사실 아이돌이나 유튜버 이런 얘기들이 내가 정말 되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꿈으로 느껴지기보다는 뭔가 좀 선망에 가까운 그런 인상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보면서 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건 어떨까 이제 저런 건 어떨까 한번 머리로 생각을 해본 거죠. 인지적으로 접근을 해본 건데 저는 이제 꿈이라고 하면은 약간 좀 더 감각적이고 좀 더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는데요. 이쯤에서 이제 혹시 두 분 아까 이제 지나온 꿈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가장 이제 꿈꿨던 뭐 어떤 직업이라든지 목표라든지 그리고 그걸 혹시 어떤 이유에서 갖게 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예술가가 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그 자신만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이 되게 멋있었거든요. 당시에는. 예술가요. 네, 저는 진짜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체육교사였어요. 체육교사요. 운동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지금도 운동을 하고 있고 해서 아무튼 체육교사가 제일 하고 싶었어요. 보통 운동을 좋아하는 많은 친구들이 운동 선수를 생각을 하는 편이 많은데 그쵸. 아무래도 MC님은 사람들이랑 소통하고 그런 걸 좋아하시니까 운동 선수보다는 좀 체육 선생님 쪽으로 좀 방향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혹시 그 멘토님 아까 예술가라는 꿈을 가지셨었다고 했는데 네. 그 꿈이 어떻게 혹시 바뀌셨는지 바뀐 이유가 혹시 있으실까요?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 저도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또 찾고자 하니까 간호사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두 분의 꿈 얘기를 들어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꿈, 진로라고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진로 발달 이론에서도 예전 어릴 때는 뭐 내가 갖고 있는 욕구나 어떤 환상, 지금 예술가는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사람이야라는 또 어떤 직업이 주는 이미지나 환상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진로를 생각을 해보지만 조금 더 청소년기로 가게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능력, 뭐 흥미, 가치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고려를 해보면서 진로를 결정한다라고 해요. 이제 운동을 잘한다는 특성을 갖고 생각하신 거고 또 예술가라는 꿈이 좀 더 현실적인 걸 생각해 보게 되니까 간호사라는 방향으로 또 바뀌기도 한 거죠. 그쵸. 네. 근데 사연 주신 분께서는 유튜버나 아이돌 가수를 이제 떠올려는 봤지만 그게 내 꿈으로 느껴지지 않는 이유, 그러니까 여전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특성을 아직 잘 몰라서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잘하는 것도 없고 모범생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 그런 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내 꿈 그리고 나라는 사람 간의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까 아. 조금 더 이 불안이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 친구도 이제 그 자기에 대한 어떤 탐색, 어떤 자기 이해, 뭐 자기 특성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네, 그게 이제 되다 보면 조금 더 꿈에 대한 탄탄한 근거가 좀 쌓이겠죠. 네. 보통 이럴 때 음식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음식이요? 뜬금없지만. 네, 음식. 네, 혹시 MC님은 좋아하는 음식이 어떤 건가요? 저는 이제 뭐 밀가루 종류, 면 종류, 어. 뭐 칼국수, 뭐 이런 것들 되게 좋아요. 수제비 이런 거. 왜요? 밥 종류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아, 크게 웃으시는데요, 맞아. 네, 면 종류를 좋아하신다니 좀 의외였네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지금 MC님이 네. 면을 좋아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수많은 음식 중에 네. 그 면 요리를 좋아한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되셨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뭐 먹어보고 이것도 끓여 먹어보고 저것도 끓여 먹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라는 거 아마 좀 그러지 않았을까. 네네, 맞아요. 그 음식도 우리가 안 먹어본 음식을 좋아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네. 그렇지. 네. 명언이다. 명언이다. 네. 그 명언이다. 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네네. 해요. 그리고 나의 특성도 마찬가지고요. 네. 뭔가 내가 해보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경험을 해봐야지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안 해보고 머리로만 열심히 생각한다고 해서 나의 뭐 적성이 됐든 흥미가 됐든 이런 특성들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진로 상담을 하면서는 마치 음식을 많이 먹어봐야 하는 것처럼 네. 경험을 많이 해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해요. 그게 좀 강조되는 편이죠. 네. 근데 또 저도 청소년기에 그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이 말 또한 되게 막막하게 느껴지거든요. 다양하게 경험해보세요라는 말이 당장 뭐부터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것 같아요. 네. 혹시 도움이 되는 팁이 있을까요? 경험과 관련해서 이제 좀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팁을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는 이제 사연 주신 분께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너무 막연할 때는 일단 지나온 과거 혹은 지금 현재 먼저 탐색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사연 주신 분이 중학생이시니까 초등학교 때 내가 어떤 시간을 좋아했는지 또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기분이 좋았지? 이런 것들을 한번 탐색을 해보고 또 현재로 오면은 아마 유튜버 얘기하신 거 보니까 많은 청소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고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내가 혹시 이렇게 여러 콘텐츠 중에서 가장 즐겨보는 콘텐츠는 어떤 거지? 뭐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거나 채널이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의 특징은 뭐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그게 또 나에 대한 단서를 주기 때문에 과거나 현재를 탐색해보는 게 좋겠다는 말씀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건데 어쨌든 유튜버든 아이돌 가수든 이 사연 주신 분이 생각해본 직업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직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 보는 거죠. 아이돌 가수가 좋아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가 아니라 아이돌 가수는 어떤 일을 하지? 그러면 뭐가 필요하지? 이제 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춤이 좀 돼야 될 거고 노래도 잘 해야 될 거고 그럼 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나? 한번 돌아보고 유튜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유튜버가 하는 일은 또 뭐지? 이렇게 영상을 또 찍고 기획을 하는 일도 있고 편집하는 거에도 참여도 할 거고 그러려면 그런 또 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또 생각을 해보면 직업 정보를 통해서 거꾸로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을 이제 알아가기 위한 새로운 활동들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교과목들을 또 배우고 또 특히 중학교 1학년이면 이제 자유학년제인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럴 때 비교과 활동들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경험은 어떤 것이든 간에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요. 이 경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마주하는 많은 경험들을 좀 열려있는 태도로 또 성찰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편으로 다른 방법으로 내가 뭔가 스스로 새로운 거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내가 관심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보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많은 청소년들이 막 굉장히 뜬금없고 새로운 거를 막 생각해보려고 하거든요. 뭔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당장 내가 관심 있는 거 예를 들면 지금 사연 주신 분은 아이돌 가수가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제 덕질이라고 하는 거, 음. 덕질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 혹시 승민 멘토님은 덕질들.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신가요? 저는 유승호 좋아합니다. 가수. 누구요? 가수가 아니라 배우. 누구요? 유승호. 네. 유승우라고 들었어요. 나도 그 음악하는 유승우 있잖아요. 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럼 유승호 배우님을 좋아하시는군요. 혹시 그럼 덕질도 좀 하세요? 뭔가 사거나 하진 않는데 네. 이제 그 나온 드라마를 찾아보든가 음. 그런 식으로 덕질을 합니다. 네, 그렇죠. 소위 이제 덕질이라고 하면은 뭐 열심히 사진 찾아보고 영상물 보고 이런 것들을 위주로 많이 하는데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아요. 뭐 보면은 뭐 팬픽을 써본다거나 네. 뭐 팬 아트를 그려본다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영상물을 가지고 뭐 영상 편집을 또 해본다거나 네네. 뭐 가수를 좋아하면은 그 뭐 뮤직비디오를 리뷰를 해보는 글을 쓴다거나 아까 뭐 굿즈를 또 만들어 본다거나 뭐 관련된 커뮤니티 활동을 해본다거나 뭐 정말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일단 내가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거부감 없이 시작해볼 수 있을 텐데 조금이라도 마음이 동하는 게 있다면 가볍게 한번 시작을 해보면 또 그 경험이 그 시도 자체가 나한테 어떤 정보를 들려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는 과거나 현재를 탐색해보기, 두 번째는 잠깐 한 번씩 생각해봤던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 정보를 가지고 한번 나에 대해 생각해보기, 세 번째는 내가 해볼 수 있는 새로운 활동들을 해보기,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 너무 적성이나 흥미를 찾아야지 해서 남들보다 잘하는 거, 남들보다 더 내가 열심인 걸 찾아야 된다. 이 사고방식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은 찾을 것도 못 찾아요. 그래서 좀 더 가볍게 편안한 마음으로 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라는 생각으로 경험을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해보시면 나에 대해서 좀 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게 또 꿈을 향한 또 힌트들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우, 좋은 말씀이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자기 성찰을 위한 여러 가지 탐색 활동을 이 중학교 시기에 꼭 반드시 해야 된다. 나와 무조건 그 안에 내가 있어야 되겠네. 미래를 설정을 하고 직업을 선택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껴있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맞는지, 내가 거기에 중심이 돼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혹시 중학생이긴 하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어찌 보면 뭐 진로 발달 단계별로 조금 알아야 되고 조금 진로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는 어떤 이런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혹시? 네. 제가 아까 진로 발달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교 급별로 진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또 달성해야 하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초등학교는 진로 인식의 시기예요. 그래서 진로 인식이라고 해서 세상에 굉장히 다양한 역할들이 있구나. 그리고 일을 한다는 거는 가치롭고 의미 있는 일이구나. 라고 이제 세상에. 일을 하는 건 네. 가치 있구나. 아이들은 그럴 수 있겠다. 네. 아니 우리도 지금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말을 못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 이게 초등학교 시기에 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고요. 중학교는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온 진로 탐색의 시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또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이렇게 탐색을 열심히 해보는 그런 시기, 진로 탐색의 시기고요. 고등학교로 넘어오면 앞전에 탐색했던 것들을 토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의 진로를 좀 설계해보고 또 거기에 필요한 준비를 해나가는 구체적 진로 뭐 탐색의 시기, 또 진로 결정의 시기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 쉬운 예로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때 보다 구체적으로 탐색을 조금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근데 초등학교는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직업이 아름다운 거구나, 일을 한다는 게 의미 있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심어준다라는 어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보면 중학교 아이들도 여러 진로 탐색을 하는 활동을 좀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못 가고 있고 지금 좀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볼드도 마찬가지고 비대면 활동으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 됐잖아요. 아마 지금 자유학기제 된 이후에는 아마 자볼드 같은 경우도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 막 직업 체험으로 엄청나게 오고 막 해야 되는 시기인데
코로나 때문에 전면 지금 안 된 상황인 거고, 그래서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오늘 진로 상담 전문가 우리 송지은 선생님께서 해준 얘기들을 좀 적극 활용해 보시고, 요즘 유튜브나 이런 거에도 되게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많이 활용을 하셔서 이에 대한 어떤 도움을 좀 많이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검사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진로 탐색 폴란드라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 같은 경우는 뭐 상담복지센터랄지 여러 기관에서 이제 서비스하는 어떤 검사니까 진로 탐색 검사도 활용을 해보시고, 내가 어떤 영역에 관심이 있고 어떤 영역에 어떤 그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파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자주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자 이제 오늘 이제 마무리해 나가는데 마지막으로 네. 해주신 말씀 있을까요? 네. 이제 사연 주신 분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 그리고 보고 계시는 친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앞서서 요 사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꿈이 있는 친구들 굉장히 부러워해요. 근데 그 친구들도 분명히 그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꿈이 있네? 부럽다 하고 결과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 그 꿈을 갖게 됐을까, 그 과정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살펴본다면 지금은 좀 막막하고 막연하게 느껴질지라도 나한테 좀 좋은 예시,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과정들을 열심히 이제 학교생활, 아까 즐겁게 하셨다고 했는데 즐거운 학교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진로 고민에 대해서 우리 송지은 선생님과 같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퀴즈 시간입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갑자기 문제? 갑자기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자,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초, 중, 고 등학교별로 이 진로 단계를 설정을 해서 어떤 시기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등학교는 구체적인 진로 탐색 단계 혹은 진로 결정의 시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문제입니다. 진로 발달 이론에 따라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각각 어느 단계일까요? 초등학교 진로 땡땡 단계, 중학교 진로 땡땡 단계. 자, 각 땡땡에 알맞는 말을 바로 댓글로 달아주세요. 달아주세요. 자, 정답을 올려주시는 선착순 10분 유튜브 아이디를 잠시 후 5시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당첨자는 내일 6시까지 아래 주소 아지트1318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때만 좀 긴장되는 모습 보였는데 어쨌든 자,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송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 온라인 고민 상담소는 9월 29일 날 16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혹시 게스트로 참여하고 싶거나 고민 상담을 받고 싶은 청소년들은 언제든지 은평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로 연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참석해주신 우리 최승미 박수. 고3! 정말 위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달 온라인 고민 상담 주제는 핸드폰 중독으로 조절이 어려운 친구들을 위한 고민 상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해준 우리 두 분께 마지막 소감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고3 우리 최승미 멘토님부터. 네. 청소년기에는 다양한 고민이 있을 수 있고 저 또한 그랬고 그러고 있거든요. 앞으로 청소년 고민 상담소에서 많은 친구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선생님. 네. 저도 이제 진로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두 분이랑 진로에 대해서 얘기 짧지만 나눌 수 있어서 좀 즐거웠고요. 또 앞으로 이 따봉 서비스 엄청 열심히 응원하고 제가 다음 회차 때는 또 구독을 열심히 하도록 댓글도 남기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온라인 고민 상담소 따봉 하면은 다시 따봉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알겠죠? 자, 온라인 고민 상담소 따봉 마치겠습니다. 와!